인체는 정말 신비해요. 네, 그래서 항상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효과는 최대화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봤던 코막힘의 원인으로는 비중격 완곡증이 있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원인이 있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비염? 같으세요?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바로 정답을 또 맞춰주시는 우리 오세진 선생님. 맞습니다. 비염 때문에 굉장히 코막힘 심하시죠? 비염은 뭐냐면 코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알레르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라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코에 약을 잘못 써서 그렇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굉장히 많아서 비염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그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원인이라는 게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 아니면 뭐 진먼지, 진드기 이렇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원인들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인을 100% 없애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약을 드시면서 증상을 조절을 하는 게 비염의 치료죠. 비염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질병이지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을 좀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먹기도 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엄청 졸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 졸린 부작용도 있고 입마름 이런 다양한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먹는 약뿐만이 아니라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근데 이 스프레이가 크게 두 종류예요. 뭐냐면 약국에서 파는 거 아니면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받는 거. 이렇게 두 종류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받는 거는 보통은 스테로이드 제제의 스프레이예요. 그래서 코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계속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고 한 번 사용하고 나면은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5일 정도 있어야 효과가 있어서 뿌리시다가 효과 없네 하고 안 뿌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약국에서 파는 스프레이는 대박이에요. 뿌리면 20초 만에 코가 뻥 뚫리거든요. 뿌려보셨나요? 네, 저 뿌려본 적 있어요. 비염이 있으신가요? 비염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요거 약국에서 사는 거는 진짜 효과가 좋아서 그냥 뿌리면 좀 있다가 그냥 코가 뻥 뚫리는데 요 약은 조금 위험한 게 코에 충혈된 거를 제거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라서 오히려 일주일 이상 쓰시면 나중에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없어져서 원래보다 점막이 커지면서 코 귀를 막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약은 너무 오래 쓰시면 비염이 더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은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 치료뿐만이 아니고 면역 치료라고 해서 알레르기 항원에 대해서 치료해주는 치료들도 있어요. 약을 썼는데 잘 듣지 않는 난치성인 비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약물 치료 뭐 이런 거는 익숙하게 알고 계시지만 수술할 수도 있다는 거는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겠군요. 맞아요. 근데 이제 비염 수술이라는 게 그럼 비염을 없애주는 수술이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비염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콧물이나 코막힘 등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네. 그럼 이건 어떤 원리냐? 지난번에 비중격 얘기해드렸죠. 비중격은 코 가운데에 있는 판 같은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비중격이 우리 콧구멍을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 코에는 기도가 이렇게 길게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구조물이 나오는데 하비갑계라고 해서 양쪽 벽 쪽에 붙어있는 원통형의 긴 구조물이 있어요. 그 하비갑계는 역할이 숨을 코로 이렇게 들이쉬면 더러운 물질들을 필터링 해주고 온도를 따뜻하고 습하게 해줘서 목으로 넘어가고 폐로 넘어갈 때 목과 폐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에 아무래도 염증이 많으시다 보니까 하비갑계가 엄청 크게 부어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약을 쓰면 줄어든다. 그러면 기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숨쉬기가 편해지시는 건데 이거를 약을 써서 듣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좀 심하게 부어져 있으신 분들은 하비갑계를
줄임으로써 그 나머지 부분인 기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합의갑계를 줄인다는 거는 커진 합의갑계를 잘라내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게 바로 합의갑계 절제술이라는 거거든요. 커진 합의갑계는 그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뼈 자체가 큰 경우,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점막이 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뼈랑 점막을 위축시키는데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술 방법을 말씀드리면 합의각계를 일부를 절제하는 방법, 합의각계 절제술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합의각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합의각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그걸 부러뜨리는 거라서 피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수술보다는 합의각계를 위축시켜주는 그런 수술이긴 한데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이에요. 그런 시술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각계 축소술에는 레이저로 점막을 태우거나 아니면 고주파로 합의각계 자체를 위축시키고 혈류를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전기 소작술로 합의각계를 조금 태워서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말씀해주셨던 비중격 수술이랑 이 합의각계 축소술이나 절제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비중격이 휜 경우에는 한쪽이 기도가 빵 뚫리고 한쪽이 좁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합의각계가 크게 자라요. 그리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작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콧구멍이 막힐지는 사실 몰라요. 그건 환자분만 알아요. 네. 근데 이 비중격을 펴게 되면 커져 있는 부분에 하비각계가 있고, 그리고 작아져 있는 부분에 하비각계가 있는데, 이 작아진 부분의 하비각계의 기도는 뻥 뚫릴 수 있어도 하비각계가 커져 있는 부분 쪽으로는 다시 좁아지는. 네, 그렇죠. 이게 점막이 또 맞닿아서 왼쪽이 막혀서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오른쪽이 막힌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수술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도 합의각계인데 그거를 축소시켰거나 아니면 절제시켰을 때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비각계는 숨을 들이마셨을 때 습기를 조금 더해주고, 그리고 온도도 좀 높여주고, 그리고 공기에 있는 미세먼지도 필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구조물이 아예 없어지면 조금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흐름은 좋아지지만 걸러주는 기능이나 막 혈류를 공급해서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술은 잘 돼서 코는 뻥 뚫렸는데 빈 코 증후군이라고 해서 코가 비어있는 느낌이 너무 심해서 그게 괴로워지는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바람이 너무 숭숭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점막을 또 과하게 지지면 위축성 비염이라고 해서 합의각계는 작아지지만 비염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체는 정말 신비해요. 네, 그래서 항상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효과는 최대화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비염을 약물 치료 외에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위에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라고 많이 추천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